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0일 굿모닝 MBN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오늘 발표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어제보다 조금 감소한 1,900명 안팎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도권 확진자 비중이 연일 70%에 달하는 가운데 정부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자칫 방심하면 더 큰 유행이 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해 연방 직원의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조금 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확산 방지 6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MBN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힘 대선 후보 적합도에서 홍준표 후보가 36.5%로 26.5%를 얻은 윤석열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습니다. 윤석열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선 국민 절반 이상인 58.7%가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에 등장하는 4월 3일자, 4월 8일자 고발장 2개에 같은 서식과 한글 폰트가 사용된 것으로 파악돼 동일 인물이 작성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전신인 미래통합당의 정점식 의원이 최강욱 의원 고발장 초안을 당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고 이준석 대표는 당 차원의 기구에서 진상규명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한 뒤 처음으로 미국인과 외국인 등 200여 명을 태운 민항기가 카불공항에서 이륙했습니다. 이들은 카타르 도하에 도착해 아프간 난민 보호소로 이동했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가끔 구름이 많겠고 제주도와 전남, 경남 남해안에는 가을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까지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주말에는 제주를 제외한 전국이 대체로 맑을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 학원, 교회, 음식점, 유흥업소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크고 작은 집단 감염이 발생하며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1,900명 안팎의 확진자가 추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자칫 방심하면 전국으로 확산세가 더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강세현 기자입니다.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2일 종사자 1명이 감염된 이후 55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때는 샤워실하고 화장실에서 나왔어. 이거 쓰고 화장실 샤워를 어떻게 하냐고. 일부 확진자는 발열 등 증상이 나타난 뒤에도 출근을 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해당 시설은 발열 체크,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하였으나 일부 확진자는 증상 발현 후에도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어 조사 중입니다. 전국적으로 크고 작은 집단 감염이 이어지며 오늘 신규 확진자는 1,900명 안팎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어제 오후 9시까지 1,765명의 확진자가 나왔는데 이 가운데 75%가 수도권에서 발생했습니다. 서울에서만 667명의 확진자가 쏟아지며 밤 9시까지 집계된 확진자 가운데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신규 확진자 수를 기록했습니다. 수도권의 유행이 줄지 않는다면 추석 연휴를 통해 비수도권으로 증가세가 확산될 위험이 높습니다. 추석 이후 확산세를 얼마나 잘 막는지가 위드 코로나 시작 시점을 결정하는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강센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나서 나타난 경증 이상 반응에 대해서도 의료비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심근염과 심낭염 등 이상 반응이 나타난 접종자로 1인당 1,000만 원 한도 안에서 의료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한편 질병관리청은 먹는 형태의 코로나19 치료제 구매 계약과 관련해 국내외 개발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글로벌사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자 바이든 대통령이 방금 전 대국민 연설에 나섰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모든 연방 직원의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등 6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최중락 특파원입니다. 델타 변이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최고 수준으로 급증하자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백신 접종 의무화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6개월 만에 코로나 관련 대국민 연설에 나선 바이든 대통령은 모든 연방 직원은 반드시 백신 접종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If you want to work with the federal government and do business with us, get vaccinated. 기존에는 백신 접종과 정기 검사 가운데 선택권이 부여된 것과 달리 한 발 더 나아간 조치입니다. 연방 직원뿐만 아니라 연방 정부와 계약을 하고 거래하는 일반인에게도 백신 접종 의무화를 권장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안전한 대면 수업을 위해 학교에서 코로나 검사 확대 방안과 마스크 착용, 코로나 환자에 대한 치료, 경제 재건 등을 포함한 6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문제는 실천인데 코로나 급증과 아프간전 대응 실패로 지지율 최저치를 보이는 바이든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가 성패의 관건으로 보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9.11 테러 20주년을 맞아 당시 테러 현장 3곳을 모두 방문할 예정이어서 아프간전 종결 이후 위기 돌파의 계기가 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국민의힘 홍준표 후보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며 국민의힘 대선 주자 선호도에서 1위를 기록했지만 다자 대결에선 이재명, 윤석열 후보에 이어 3위를 기록했습니다. 이유가 뭔지 안보람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내년 대선에서 누구를 찍을지 물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27.3%, 윤석열 후보 23.4%, 홍준표 후보 17.4%, 이낙연 후보 11.7% 순이었습니다. 홍준표 후보가 이낙연 후보를 제치고 3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대선 후보 적합도를 물었을 땐 1위였던 홍준표 후보가 다자 대결에선 오차범위지만 윤석열 후보에 밀린 게 눈에 띕니다. 지지 정당별로 살펴봤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국민의힘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층에서 39.5%, 민주당 텃밭인 호남에서 39.2%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다자 대결에선 민주당 지지층 1.7%, 호남 12.5%만이 홍 후보를 지지했습니다. 국민의힘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홍 후보를 찍었던 민주당 지지층이 다자 대결에선 다른 후보를 택한 겁니다. 민주당 지지층의 역선택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홍 후보의 상승세 자체를 역선택의 결과라고 보기만은 어렵습니다. 보수의 텃밭 대구 경북을 대상으로 한 국민의힘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홍 후보는 2주 사이 10%포인트 넘게 올라 윤석열 후보와의 격차를 줄였습니다. MBN 뉴스 안보람입니다. 경찰이 가짜 수산업자 금품 수수 의혹 사건 수사를 마무리하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박영수 전 특검 등 6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름이 거론됐던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선 법 위반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김보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이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아 청탁금지법을 어겼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한 인물은 박영수 전 특검과 이모 부장검사,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등 모두 6명입니다. 포르쉐 무상대여 혐의를 받는 박 전 특검은 렌트비 250만 원을 전달했고 특검은 공직자 신분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박 전 특검 측은 입장문을 통해 경찰의 송치 결정은 의견일 뿐 검찰 수사 과정에서 적극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 부장검사의 경우 명품 지갑 제공과 차량 무상대여, 자녀 학원비 대납 등 대부분 혐의가 인정된다고 결론냈습니다. 이동훈 전 위원과 엄성섭 앵커에겐 각각 골프채와 수산물, 차량 무상대여와 풀빌라 접대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수산물 등을 받은 혐의를 받는 배모 총경과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선물 금액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배 총경은 감찰 통보로, 주 의원은 입건 전 조사 종결로 마무리됐습니다. 경찰은 김무성 전 의원이 고급차를 받아 사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입건 전 조사를 계속 진행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김봄입니다.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 어제 구속 2달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자신의 혐의를 부인 중인 최 씨는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항소심에서 보석을 신청했고 법원은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면서도 구체적인 허가 사유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지난 6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도 혐의를 부인한 최 씨 측은 재판 준비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호떡을 사러 나온 60대 남성이 주인에게 호떡을 던져 화상을 입힌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호떡을 반으로 잘라주지 않았다며 불만을 표출한 건데요. 당시 영상이 공개돼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박규원 기자입니다. 대구의 한 호떡 가게입니다. 호떡을 건네받은 남성이 주인에게 무언가 얘기를 하더니 갑자기 호떡을 집어 던집니다. 호떡을 반으로 잘라주지 않았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남성이 던진 호떡은 기름이 펄펄 끓는 철판에 떨어져 기름이 튀면서 주인은 상반신에 2에서 3도 화상을 입고 인공 피부 이식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 당시 영상이 온라인에 퍼지면서 가게 주인 SNS에는 갑질 손님에 대한 공분과 함께 응원의 메시지가 이어졌습니다. 치료를 받기 위해 가게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던 가게 주인은 시민들의 관심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또 환불을 요구하는 등 끝까지 당당한 모습을 보인 가해자를 꼭 처벌해달라고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60대 남성을 상해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3살 아이가 토할 때까지 물을 마시게 하는 등 학대를 일삼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울산 어린이집 교사 4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판결문을 보면 교사가 맞나 싶을 정도인데 재판부는 신고를 해야 할 보육교사가 오히려 학대를 방조했다며 엄벌을 피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민형 기자입니다. 어린이집 교사가 3살 아이에게 물을 먹입니다. 아이에게 토할 때까지 마시도록 한 물은 12분 동안 무려 7컵이나 됩니다. 부모들이 확보한 2달치 CCTV엔 어린이집 교사가 아이들에게 잔반을 먹이거나 아이들끼리 싸움을 붙여 때리도록 시키는 학대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2년 전 660여 차례에 걸쳐 아동 40여 명을 학대한 울산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 교사 10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울산지법이 어제 어린이집 교사 10명과 원장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렸습니다. 아이를 책장에 가두거나 기저귀를 벗고 원생끼리 마주보게 하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한 A씨는 징역 4년형에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른 교사 3명도 아이들의 뒷목을 붙잡고 억지로 음식을 먹이고 학대한 혐의로 징역 1년에서 2년에 처해졌습니다. 나머지 6명도 비슷한 학대를 했지만 4명은 집행유예에 2명은 벌금 200만 원과 300만 원에 각각 처해졌습니다. 법원은 어린이집 원장에게도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벌금 7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보육교사 대부분이 학대에 가담한 전례를 찾기 어려운 사건이라며 피해 학부모들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을 고려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일부 피해 아동의 부모는 검찰에 항소를 요청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김민영입니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 연구소 출연진인 강용석 변호사, 김세희 전 MBC 기자, 김용호 씨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검찰에서 모두 기각됐습니다.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것이 검찰의 기각 사유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7일 체포된 뒤 약 46시간 만에 석방된 강 변호사와 김 전 기자는 경찰 수사를 맹비난했지만 경찰은 터무니없는 지적이라며 검찰 지휘 내용을 보강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군 철군 후 처음으로 아프간 카불 공항을 통해 외국인 100여 명이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탈레반이 탈출을 허가한 건데요. 내부적으로는 기자를 구타하고 여성의 운동 경기 출전을 금지하는 등 공포 정치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이기종 기자입니다. 카불 공항 활주로에서 비행기가 이륙합니다. 카타르 도하로 향하는 카타르 국적기로 미국인 등 외국인 113명을 태웠습니다. 민간 항공기를 통해 외국인이 아프간을 떠난 것은 미군 철군 후 처음입니다. 탈레반이 이들의 탈출에 협조한 건데 카불 공항 운영도 곧 재개됩니다. 탈레반은 대외적으로 유화적 태도를 보이는 것과 달리 내부에서는 공포 정치를 본격화했습니다. 여성 시위대에 채찍을 휘두르는가 하면 현장을 취재하던 기자들을 구금하고 구타했습니다. متاسفانه ما خاطر پوشش تظاهرات رفته بودیم تظاهرات که زنها برگزار کرده بود و در اونجا نیروهای طالبان در حوزه 3 ما و همکارم را با خود بردن در حوزه و مورد شکنجه قرار داد. 탈레반 과도 정부는 허가받지 않은 모든 시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겼을 때의 결과는 시위대의 책임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얼굴과 몸이 노출될 수 있다며 여성들의 스포츠 경기 출전도 금지했습니다. به ټول خلک وویني اسلام دې ته اجازه نه ورکوي او اسلامي امارت هم دې ته اجازه نه ورکوي چې ښځې دې کرکټ وکړي یا دغسې لوبې چې په هغو کې د دوی بېستري راځي اسلام دې ته اجازه نه ورکوي. 탈레반은 반발이 있더라도 이슬람 율법을 지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이기종입니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오를 경우 같은 해 가계부채 증가율은 0.4%포인트, 주택가격 상승률은 0.25%포인트가 떨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고가주택일수록 금리 상승에 대한 가격 민감도가 더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최근과 같이 주택가격이 더 오를 거란 기대감이 상존하는 상황에선 가계대출 수요가 크게 떨어지긴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제73회 토니상에서 14개 부문 노미네이트와 8개 부문 수상으로 평단과 대중의 사랑을 받았던 하데스타운이 첫 라이선스 공연으로 팬들을 찾아왔습니다. 주말의 공연을 이상주 기자가 소개합니다.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한 아내 에우리디케를 되찾으려고 하데스가 지배하는 지하세계로 향하는 그리스 오르페우스의 신화를 바탕으로 하는 작품입니다. 지상과 지하세계를 배경으로 두 개의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교차하는 가운데 신들의 이야기를 전하는 전령 헤르메스가 무대 위 이야기를 관객에게 전합니다. 뮤지컬은 대사가 적고 노래와 밴드 연주가 중심으로 콘서트를 보는 듯한 독특한 재미를 선사합니다. 재즈와 블루스, 포크 음악 등 다양한 장르의 37곡으로 구성된 넘버는 확실한 재미와 감동을 약속합니다. 오르페우스 역의 박광영과 에우리디케 역의 김수아, 하데스 역의 양준모 등이 첫 라이선스 공연의 무대를 빛냅니다. 오스트리아 빈에서 펼쳐지는 남과 북의 로맨스가 사랑을 노래했던 음유시인 김현식 노래에 담겼습니다. 내 사랑 내 곁에와 비처럼 음악처럼, 사랑했어요, 비오는 날 수채화 등 주옥 같은 음악이 14인조 오케스트라의 풍성한 라이브 연주로 관객의 귀를 사로잡습니다. 음악뿐 아니라 1996년 주인공과 2021년 현재의 주인공을 교차시키는 서사가 극의 흥미를 더합니다. MBN 뉴스 이상주입니다. 이렇게 누군가는 자신의 것을 선뜻 내놓는 반면 남의 걸 탐내는 이도 있습니다. 굿모닝 월드 첫 번째 소식은 명품 시계를 훔치려던 남성의 이야기입니다. 커플에게 접근한 수상한 남성. 다리 한쪽을 걸며 보기 민망한 춤을 선보이는데요. 목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여성이 차고 있던 1,400만 원짜리 명품 시계를 훔치려던 건데요. 하이파이브까지 하며 경계심을 풀고 기회는 이때다 시계를 감쪽같이 풀어냅니다. 혹시 눈치챌까 시선 교란용 다리춤 한 번 더. 그리곤 유유히 현장을 떠났는데요. 하지만 경찰의 추적은 피하지 못했고 시계 도둑의 최후는 결국 유치장이었다네요. 곧 추석을 앞두고 사과와 배 많이들 구매하실 텐데요. 한 상자를 몽땅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는 사과가 있다면 어떨까요? 상자 가득 들어있는 사과. 그런데 알고 보니 성냥갑이었습니다. 손으로 집으니 얼마나 작은지 더 실감이 나는데요. 러시아 시베리아의 도시 야쿠츠크에서 재배하는 진주할 만한 사과입니다. 이곳은 영하 60도까지 떨어지다 보니 과일 크기를 줄여 추위와 서리의 강하도로 개량한 건데요. 크긴 작지만 일반 사과 못지않게 아삭아삭한 식감과 상큼한 맛을 뽐낸다고 하네요. 19세기에 호주에서 양을 키우기 시작하면서 한 육식동물이 표적이 됐습니다. 결국 무분별한 사냥으로 멸종되고 말았는데요. 최근 멸종되기 전 마지막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악어처럼 크게 벌어지는 주둥이와 날카로운 눈매. 얼핏 개와 비슷해 보이지만 1936년 멸종한 호주의 토종 늑대, 태즈메이니아 주머니 늑대라고 합니다. 그보다 3년 전 호주의 동물원에서 찍은 건데요. 최근 멸종 위기종의 날을 맞아 공개됐습니다. 흑백 영상에 약 200시간의 작업을 해 본래의 색을 복원해낸 거라고요. 인간의 이기심으로 결국 씨가 말라 이렇게 추억할 수밖에 없는 건데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구름이 많겠고 남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남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제주에는 내일 저녁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제주에 최대 80mm, 제주 산지를 중심으로는 120mm 이상 내리겠고요. 호남과 경남 남해안에 오늘 오후까지 5에서 30mm가 예상됩니다. 서울을 포함한 중부지방에는 5mm 미만으로 비의 양이 많지 않겠고요. 낮 동안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주말에는 제주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이 다시 맑은 하늘 되찾겠습니다. 다만 일교차에는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낮에는 기온이 크게 올라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안팎으로 벌어지겠는데요. 내일과 모레 서울의 아침 기온 20도로 시작하겠고 한낮 기온은 3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외출하실 때는 옷차림에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중부지방은 내륙을 중심으로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출근길 운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제주는 비 내리는 동안 돌풍이 불고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이 19.5도, 대구 21도, 부산은 22.4도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이 28도, 대전 27도, 대구와 부산은 26도가 예상됩니다. 계속해서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현재 제14호 태풍 찬투는 필리핀 마닐라 부근 해상에 북상 중인데요. 진로는 변동성이 커 더 지켜봐야겠지만 다음 주 화요일 남부지방과 제주에 집중호우가 내릴 가능성이 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